네. 안녕하십니까. 광운대의 소연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자 중에 유일한 외국인이라서 아마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선생님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저의 제목은 중국어 인명 한글 표기의 문제점 및 해결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말해주듯이 중국 인명이 아니라 중국어 인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밖에서도 저처럼 중국어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했고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그 논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다른 동남아 국가와 달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이 중국계들은 아직도 중국어로 된 인명을 쓰고 있고 신분증에 이렇게 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자음을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를 수 있어서 오늘 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중국계 인명 표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배우 양자경이죠. 이따가 양세욱 선생님도 자세히 다루실 것 같은데요. 말레이시아 출신 배우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때 한국의 신문들이 이렇게 양쯔충, 양자경에 다양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방송 3사도 역시 그랬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KBS, MBC, SBS 같은 경우에 메인 뉴스에서 그냥 양쯔충이라고 하지 않고요. 한국에서 양자경이라고도 잘 알려진 홍콩 배우 양쯔충 이렇게 두 가지 다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양자경이라는 사람은 중국어로 표기하면은 양쯔숑인데요. 근데 표기는 양쯔충이 아니라 양쯔충, 그냥 벌레 충자를 연상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감이 안 좋죠. 그렇게 표기한 것은 이 규정 때문이죠. 지읒, 치읒 다음에 이 상향 이중 모음, 이 요드계의 상향 이중 모음들을 다 단모음으로 표기하도록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로 된 인명을 왜 한국식으로 발음하고 표기하면 안 되는가? 두 번째는 과연 양쯔충은 원지음인가?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외래어 표기법 제4장 보면 제3장에 포함되지 않은 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을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도 사실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양자경은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말레이시아 여권상 사용하는 이름은 요주캥입니다. 양즈숑이 아니고요. 그러나 이 밑에 두 번째 로마자 표기는 사실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표기는 아닙니다. 물론 말레이어 쓸 때 이렇게 표기하면 말레이어 표기가 되지만 영어 쓸 때 이렇게 표기하면 영어 표기는 되지만 그냥 이 이름만 놓고 봤을 때 말레이어도 영어도 표준 중국어 표기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영국 식민지식 민남 방언의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영국 식민지 이렇게 수식어 붙인 이유는 대만에서 쓰는 그런 민남어 표기하고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서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양쯔충도 사실 원지음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미샤오 요추캥 이렇게 보고 한국 언론에서 요추캥 이렇게 번역한 것도 사실 원지음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제3장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입장과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논의 대상은 저는 중국어 표기법이라기보다는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 표기냐 외래어 표기냐는 질문은 사실 배제해야 됩니다. 과거의 논의를 보면 보통 기억은 외국어, 니은은 국어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둘 다 한국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징 가반니, 북경 가반니 둘 다 한국어입니다. 그 1기억은 외국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베이 이렇게 발음할 때 한국어의 평음은 어두에 있을 때는 약한 기식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어는 무기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징도 마찬가지로 모음 사이에 있을 때 유성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국어의 징은 경성으로 약화되지 않는 한 항상 무성음입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한국어입니다. 중국어가 아니고요. 근데 넌 베이징 가봤니? 이렇게 말해야 중국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외국어 표기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인데 어느 쪽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표기법은 모든 중국어에서 들어온 이 외래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짜차이라든가 짜장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굳이 한국 한자음으로 바꿀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선 시대부터 이렇게 계속 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차용된 현대 한음계 단어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도 쓰고 있는 다홍치마, 그 다홍은 중국음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창자, 뭐 막창, 곱창 할 때 그 창도 중국식 발음입니다. 한국어는 뭐 대장, 소장, 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적용 범위는 고유 명사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표기법의 대상은 중국어 화자가 아니라 한국어 화자입니다. 바꿔 말해서 어디까지나 한국어 화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어 화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처럼 한국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 중국이나 대만의 대학에 한국어 학과 가면 현지인 교수들은 거의 다 저처럼 소연령처럼 한국 한자음을 자기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족을 제외해도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인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그런 부분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 한자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논의를 보면 북경이라고 말하면 중국인하고 의사소통할 수 없다. 중국 사람들이 북경이 뭔지 알아듣지 못한다. 베이징이라고 해야 알아듣는다. 이거는 가상이고요. 현실은 중국인과 의사소통하려면 그냥 베이징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베이징은 그래서 크다, 작다, 공기가 탁하다, 역사가 유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인과 의사소통하려면 중국어를 배우고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중국 사람들이 북경을 못 알아들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에 번역기가 한국 한자음을 인식할 수 있는지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팝하고 이런 거 가지고 중국에 가면 여행회화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다행히도 보시면 저장성 입력해도 정확하게 번역되고요. 절강성으로 입력해도 정확하게 중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 줄 보시면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호금도를 입력해도 호진다오로 정확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북경이라고 발음한다고 중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런 것을 더 이상 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어 인명 표기에 대한 태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지음이죠. 두 번째는 한국 한자음,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절충파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인 논의는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번, 원지음을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요. 거의 다 문교부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바꿔 말해서 원지음을 주장하는 사람 내부에서도 합의되지 않습니다. 다 불만이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주목해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국어학자 중에 심학 이숙영 선생님께서 일본의 인명을 일본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문도 참고 문헌을 통해서 자세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표기 문제는 이런 거죠. 동일 인물을 다르게 표기하는 것. 꽤 인기가 있는 그 대만 드라마 상견니, 샹지엔니죠. 넷플릭스하고 웨이브 제가 두 군데에서 가져왔습니다. 왼쪽은 감독과 주연 배우들의 이름을 다 중국 황텐런, 커자옌, 쉬광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오른쪽은 황천린, 가가연, 허광한 이렇게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한자음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번역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시베구라는 네 번째 인명 있죠? 스바이유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왼쪽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이 스바이유는 현 원지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대만인이고요. 이 백자는 대만에서 빠이라고 읽지 않고 보어라고 읽습니다. 문도금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스보유라고 표기해야 사실 원지음입니다. 자, 그럼 이런 혼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외래어 표기법을 많이 탓하죠. 근데 저는 국어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문 정책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랄까 통일된 그런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계와 언론계와 출판계에서 이를 과잉하게 적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 보면은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이라고 했지 필수적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벌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잘못도 아닌데 언론계와 출판계, 학계에서 지나치게 적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리에 국어원 관계자는 물론이고 출판계, 언론계 대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어떤 전환의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계에 왜 여기 넣냐면요. 아마 어떤 학술지에서 원지음으로 표기하지 않으면 논문을 실어주지 않는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국어원은 사실 좀 유연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2011년이죠. 그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한 중국 조선족 출신 가수 그 백청강 씨의 이름에 대해서 바이칭강이 아니라 백청강이어야 한다라고 조선일보 기자가 컬럼에서 이거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어원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현지 발음에 가깝게 적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두 번째, 이미 굳어진 관용 표기가 널리 통용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다. 그러니까 국어원에서도 꼭 현지음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데 우리 언론에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니죠. 저는 외국인인데 한국 언론에서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는 비현실적인 원지음 또는 현지 발음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두 가지 문제를 초래했는데요. 첫 번째, 일단 이중 다중 언어 사회의 원지음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하기가 어렵고요. 한국처럼 단일 언어 사용하는 사회에서만 원지음을 논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음울론 문제를 음성학적으로 접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배우 유덕화 있죠. 지금 언론에서 유덕화 대신 류더화 쓰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콩에서는 유덕화 씨가 쓰는 이름은 밑에 겁니다. 라오딱와입니다. 광동어로 표기되어 있는 로마자이죠. 그래서 중국 현지음은 류더화이지만 홍콩 현지음 그러니까 유덕화의 모어로 사실은 라오딱와가 맞습니다. 그래서 현지음 사실은 다중 언어 사회에서는 정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음울론 문제를 음성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외래어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음울론적으로 접근합니다. 외국어의 한 음소를 자국어의 한 음소로 대응시키는 거죠. 그러나 일단 예를 볼게요. 중국어에서 이 영국의 비음 앞에 올 수 있는 원순 모음은 이 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할 때 그 운모 아니면 종지ao 할 때 그 옹인데 그 옹은 한국어의 웅도 아니고 옹도 아닌 그 사이에 있습니다.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은 한국어고요. 그래서 이 중국어의 웅은 한국어에서 웅이든 옹이든 어느 한쪽으로 그 대응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의대로 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중국인 귀에는 옹이든 웅이든 다 똑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지음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구분하지 않는 음성적인 차이를 한국인들이 자꾸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옹이 잘못됐다, 옹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원지음 표기를 주장하는 학자 내부에서도 합의가 안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보완하는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지음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 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중국의 인용의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똑같은 진시인데 방언권에 따라 다양하게 발음하고 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남 사람은 딴이고요. 저는 성조 표기를 빼고요. 그 다음에 조주 사람은 땅이고 복주 사람은 띵이고 그 다음에 월방은 광동어 하는 사람은 찬, 객가 언어 하는 사람은 친, 관화 출신은 극소수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설음을 표기하지 않고 구개음으로 표기한 이유는 현지에서 거의 권설음으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똑같은 성씨인데 다르게 표기됩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이 찬친채는 이렇게 표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딴땅띵은 탄탕팅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싱가포르에 아주 유명한 화교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거의 2차 세계대전쯤의 인물인데 딴까기라고 발음합니다. 민남어로. 한국에서 항상 탄카키로 표기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는 원지음과 일치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탕팅은 원지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중국어와 한국어는 둘 다 유무기의 대립이 있는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현지에서 무기음으로 발음되는 그 음절들을 한국어에서 다 유기음으로 이렇게 표기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바꿔 말해서 이 딴땅띵은 탄탕팅으로 표기한 것은 원지음이 아니라 영어의 발음 습관대로 표기한 겁니다. 사실 원지음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 준비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표기가 이겁니다. 이광요, 싱가포르의 국부죠. 이광요인데 리콴유로 표기한 건 잘못됩니다. 이광요 본인이 자기의 이름을 리관유라고 발음합니다. 그 K는 무기음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영어의 발음 습관대로 이렇게 콴으로 잘못 표기한 겁니다. 자, 실제로 현지 표기에서는 유기음은 PH, TH, KH로 표기하고 무기음은 H 없이 표기를 합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왼쪽의 발음도 다 한국어의 거센 소리, 그러니까 격음으로 이렇게 대응시킨 거죠. 네. 그래서 원지음하고 오히려 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PTK는 그냥 예사 소리 아니면 거센 소리로 대응시키고 PH, TH, KH는 그냥 거센 소리로 이렇게 대응시키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위에 거는 된 소리고요. 네. 그런데 CH는 무조건 치읓으로 대응시키는 것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CH지만 방언에 따라서 다릅니다. 왼쪽 한번 보시죠. 장씨는 CHONG이지만 무기음으로 발음합니다. 백가 사람들이 정 이렇게 발음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장씨는 조주 사람들이 증 이렇게 발음합니다. 무기음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CH는 다 유기음이에요. 대만의 지금 그 총통은 민남어로 발음하면 차잉분, 차잉원이죠. 차 하면은 유기음이고요. 그 다음에 광동 사람의 진씨는 잔, 역시 유기음입니다. 바꿔 말해서 똑같은 CH지만 무기음을 표기할 수도 있고 유기음을 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치읓에 대응시키는 건 잘못된 거죠. 이런 문제 왜 일어났느냐? 아마 영어 때문입니다. 그냥 영어에서 유무성의 대립만 있지 유무기의 대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음이든 무기음이든 다 영어로 CH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양자경으로 돌아옵니다. 이 미셸 요주갱은 사실은 민남 방언의 요주갱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CHO는 사실은 추가 아니라 주입니다. 실제 발음. 그래서 요추갱은 사실은 잘못된, 그러니까 원지음과 일치하지 않는 표기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예사 소리로 대응시킨 것도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민남어에 유무성의 대립이 있습니다. 주하고 주는 다른 음소입니다. 그래서 지읒으로 표기하면 유성음이 됩니다. 역시 안 됩니다. 결국 외래어 표기법에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된소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중국계 사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국어 방언 다 조사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 표기법, 대조표 일일이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원지음은 우리가 고수할 수 있지만 비현실적입니다. 일단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불규칙적인 표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아니면 사실 정확하게 표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 인력 비용은 매우 낮습니다. 그냥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한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한국어에서 이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 확인하면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통일할 수 있습니다. 누가 표기해도 다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토론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